2013년 드라마로 데뷔해서 얼굴을 알린 후 연예계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대세배우로 상승 가도를 달리던 배우 서예지 씨. 하지만 지난 2021년 학폭 의혹에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서 씨를 모델로 내세웠던 광고들도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한 광고주는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서 씨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걸까요? 진짜 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걸까요?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누리꾼들이 이 판결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발단부터 짚어보죠. 네, 발단은 2년 전이었는데 이 배우 서예지 씨는 2013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쭉 활동을 이어오다가 2020년도에 이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이 계기로 해서 이 최전성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21년 4월에 전 연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이 배우 김정현 씨를 가스라이팅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집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2018년도에 두 사람이 연인이었을 당시 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요. 김정현 씨를 김딱딱 씨라고 칭하면서 스킨십, 로맨스, 노도, 딱딱하게 해라 뭐든 딱딱하게 행동 잘하고 있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현 씨는 여기에다가 딴짓 안 한다, 너만 내 손을 만질 수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일터에서 이 말을 지켰습니다. 드라마 제작 발표회 당시에도 김정현 씨가 그 당시 상대 배우이던 서현 씨가 팔짱을 끼려 하는데 이걸 무안할 정도로 거부하고 행사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정현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드라마에서 하차한다고 밝혔었는데 사실 그 배우가 서예지 씨다, 이렇게 지목이 돼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당시에 연인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애정 다툼이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딱딱하게 아까 그 영상 보셨지만 저때 참 진짜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막 되게 그랬잖아요. 그게 연인 간에 있는 일이냐, 과연 저희 평범한 얘기냐, 가스라이팅이냐, 되게 얘기가 많은데,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당시에 됐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더 제일 먼저 나왔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주변에 이제 있는 학생들을 굉장히 심하게 대우를 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변에서 심지어 때리면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다, 굉장히 심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고요. 이건 물론 소속사에서는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었고, 학력 위조 의혹에 또 휩싸였습니다. 원래는 스페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했다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력 위조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는 사실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한국 활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거다, 휴학은 아니지만 아예 그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했고, 문제는 성년이 된 이후,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한 이후에도 주변의 스태프들에게도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저거는 좀 좋지 않은 욕설을 한다거나 심부름을 시켜서는 안 될 것들 시키고 이렇게 몸만 살짝 부딪혀도 어디 감히 배우 몸을 부딪히게 하냐, 너도 맞아봐라, 이런 식으로 주변에 갑질을 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던 거죠.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당시 나왔던 의혹들, 얘기들을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래오니까 그때 광고계에서 다 커트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손절을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지금 서예지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주얼리, 아이웨어, 그리고 이제 패션 뷰티, 건강식품, 게임, 웹소설, 여러 군데에서 광고 모델로 활약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터지니까 광고업계에서는 이 서예지 씨 사진 영상을 내리면서 이제 서예지 지우기에 나섰는데, 왜 그러냐면 이 광고 모델이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광고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약금을 물어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돌던 얘기로는 현재 모델로 있는 브랜드한테 손해배상 그리고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에 아마 수십억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실제 그래서 소송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2020년도에 했던 영양제 광고인데요. 이 영양제 광고 회사가 이 서예지 씨의 어떤 건강한 이미지를 좋게 생각해서 4억 5천만 원의 광고를 체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자꾸 되니까 이 해제를 하면서 모델료를 반환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12억 7,500 청구인데 그때 어떤 주장을 했냐면 계약서에 뭐 이런 계약서가 통상 많이 쓰는데요. 이 광고 모델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나 폭행이나 학교폭력, 마약 등의 혐의로 입건되거나 또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요 조항에 위배됐다고 하면서 12억 7,5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광고주 측은 계약서 조항에 학교 폭력 이 문구가 이 내 음절이 분명히 들어가 있던 만큼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책임 없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는 아니 여기 보면 음주운전도 있고 뺑소니도 있고 학교 폭력도 적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한 거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학교 폭력을 뒷문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저 학교 폭력까지 다 그 안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거는 계약하면서 이 계약서 문구를 넘어서서 과거의 행위를 밝히는 걸 강요하는 거니까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재판부의 판단이 저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1심일 수도 있고요. 저런 식의 지금 문구들이 사실 연예인 계약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광고 문구도 그렇고 저도 몇 개 처리해 봤는데 이제 다 새로 만들 겁니다. 과거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이 보장을 한다. 이렇게. 재판부가 저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사족을 단다는 네, 거죠? 사족을 달 수밖에 없어요. 저러면 이제. 아니 사실 재판부 법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지 몰라도 저기에 학교 폭력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미 대학 뭐 30살 넘은 그런 사람들하고 계약하면서 과거의 학교 폭력은 뺀다라고 광고주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저거를 작성했던 변호사들도 저 문구를 가지고 저렇게 판단하려는 생각 못했겠지만 어쨌든 재판부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계약서 아마 다시 쓰는 분들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이 판결이 알려지고 나서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기사를 봤는데 베스트 댓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베스트 댓글이 아니 그럼 연예인 되고 나서 학폭하는 사람도 있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뭐 기본권을 갖다 침해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광고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1심이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이번에 뭐 2심이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좀 전에 그 얘기 나왔던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성인 연예인이 어떻게 학교 폭력을 갖다가 미래에 그 저지르는 거 이게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좀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냥 뭐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아니 좀 이제 계약서를 이제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법원의 해석이 틀렸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양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이 계약서 수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사실 이거 할 때도 항상 좀 우려한 게 뭐냐면 예전의 거를 할지 미래 거를 할지 이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연예인이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래 것만 하고 싶죠. 과거는 조금 안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계약서에 이제 면밀하게 기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일단 광고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광고주하고 이 서예지 씨 계약서에 조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조항이냐면 광고를 못 하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게 됐을 때 모델료의 50%를 반환하도록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 5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억 2,500만 원은 반은 다시 돌려줘라라고 법원에서 판단 내렸고요. 이자하고 합치면 한 2억 한 8,800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서 한 70%에 해당하는 한 2억 정도 소속사가 반환을 좀 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좀 다시 항소하기 때문에 재판 판단을 다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서예지 씨 소속사에서는 오늘 입장을 냈어요.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라고 뭐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말씀 주고 계시죠. 네, 대부분이 재판부가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뭘 봐 너나 잘했님, 이제 광고주들이 알아서 뒷조사 다 하고 모델 써야겠네요 하셨고요. 밀키웨이님, 말장난도 아니고 재판부가 좀 이상합니다. 애니님, 재판부가 너무 딱딱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재판부가 딱딱하다. 좋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